지금 당신의 지갑 속에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이 10,000원은 1년 전에도 10,000원이었고 지금도 10,000원입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1년 전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지금도 똑같이 10,000원으로 살 수 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마트의 장바구니 물가는 쉴 새 없이 오르고 커피 한 잔의 가격도 야금야금 올랐습니다. 숫자는 10,000원 그대로지만 그 10,000원이 가진 진짜 구매력은 쥐도 새도 모르게 줄어든 것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어떻게 당신이 잠든 사이 혹은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도 당신의 돈을 갉아먹고 있는지 그 방식을 명쾌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만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 용어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용한 도둑입니다. 이 도둑은 당신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현금의 가치를 훔쳐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죠.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돈을 갉아먹는 첫 번째 방식은 은행에 묶여있는 현금의 구매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예금 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당신이 은행에 1,000,000원을 넣고 연 3%의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1년 뒤 당신의 통장에는 300,000원의 이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좋아 보이죠? 하지만 같은 해에 물가가 5%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겉보기에는 3%의 수익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당신의 돈은 2%만큼의 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3%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이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줄어든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1년 전 1,00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의 총 가치를 100%라고 합시다. 1년 뒤 당신은 1,03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5%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같은 물건들을 사려면 1,050만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당신은 1년 전에 살 수 있었던 것의 98%밖에 살 수 없게 된 거죠. 이자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현금은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안전하다고 믿고 돈을 넣어둔 금고나 은행 계좌가 사실은 돈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모아둔 돈이 매일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 셈이죠.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연 10%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 금리가 3%라고 가정하면 당신의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7%입니다. 1,000만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 뒤 통장에는 1,030만원이 있지만 실제 구매력은 93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70만원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인플레이션의 두 번째 공격은 더 교묘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장바구니 물가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꿈꾸는 미래의 큰 소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내 집 마련, 자녀 교육비, 은퇴 자금, 이 모든 목표가 물가 상승 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목표 금액의 무력화를 한번 살펴보죠. 10년 뒤 5억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지금부터 5억 원을 모으기로 계획했다고 가정합시다. 당신은 매달 열심히 저축합니다. 10년 뒤 드디어 5억 원을 모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3%씩 물가가 오른다면 10년 뒤 그 집을 사기 위해서는 5억 원이 아닌 약 6억 7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5억 원으로는 그 집을 살 수 없는 겁니다. 1억 7천만 원이 부족하죠. 이게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갔는데 목표 자체가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저축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저축하더라도 저축 속도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면 당신은 영원히 목표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인 거죠. 이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듯한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10년 전에는 2억 원이면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목표로 열심히 저축했죠. 10년이 지나 2억 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파트는 4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 금액을 달성했는데도 집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당신의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치가 오르는 자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치가 오르는 무언가로 바꿔야 하는 거죠. 이를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해지는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자산인 거죠.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건축 자재비와 노동력이 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을 새로 짓는 비용이 비싸지면 기존에 있는 집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거나 그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의 제품 가격도 오릅니다. 이를 가격 전가 능력이라고 하죠.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르면 카페는 커피 가격을 올립니다. 밀가루 값이 오르면 빵집은 빵값을 올리죠. 결국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 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우량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원자재나 금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므로 금이나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도 방어 수단이 됩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안전자산으로 각광받았죠.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화폐와 달리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빚, 즉 부채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지금 1억 원을 빌렸다고 칩시다. 10년 뒤 갚아야 할 금액은 여전히 1억 원입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물가가 2배로 올랐다면 10년 뒤에 1억 원은 지금의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산에 대한 적절한 대출은 오히려 자산을 불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위험하죠. 하지만 2억 원짜리 부동산을 살 때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10년 뒤 그 부동산이 4억 원이 되고 대출금의 실질 가치는 5천만 원 수준이 되었다면 이것은 현명한 활용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인플레이션은 당신이 움직이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하게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적입니다.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매일매일 당신의 돈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돈을 잠자게 두지 마십시오.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안심하는 것은 사실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부동산, 주식, 원자재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당신의 돈을 배분하세요. 모든 돈을 한 곳에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분산 투자하되 현금으로만 보유하는 비율을 줄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자산을 조용한 도둑으로부터 보호할 방어 전략을 실행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